91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시험 보러 가시면요. 답안 작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객관식에 관련된 15문제 정답 체크하신 후에 꼭 저장하셔야 그리고 USB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전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박스에 보니까 기초자산, 기말자산,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T계정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에 관련된 T계정을 그려볼 거고요. 기말에 관련된 T계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자산자리 60만 원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기말 자산 80만 원은 기말의 왼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기초 부채 20만 원은 기초의 오른쪽, 왜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위치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총수익과 총비용입니다. 다음 기초는요, 이 자본에 대한 부분이 40만 원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총수익에서 총비용이 90에서 70은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익이 20만 원입니다. 이 이익 20만 원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기초 자본에서 기말로 자본이 넘어갈 때 자본의 이익 발생된 20만 원이 더해져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기말 자본은 60만 원이 될 거고요. 사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부채에 있는 위치한 이 항목은 정답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산이 80,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이 80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말 부채는 얼마가 되죠? 2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금은 60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보시면 뭔가 식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계산을 하는 게 좋겠지만 보기 쉽고 빨리 계산을 하려면 T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볼게요.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 항목이고요. 1번 기업명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죠. 2번에 금액 단위 원으로 할 거니 아니면 100만 단위로 할 거니 1000원 단위로 할 거니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위가 뭐 100만 단위인데 우리가 원으로 알고 읽으면 이 회사의 매출 왜 이래? 이 회사 자산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액 단위는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고통화. 원인지 달러인지 이것도 달러는 원화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통화 자체 중요하고요. 마지막 4번의 회계기간인데 재무상태표는 회계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말일이니 6월 말일이니 이게 중요한 거죠.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입니다. 2번 정답, 4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계정 과목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지급금. 돈을 임으로 가져간 거예요. 언제 저희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냐면 출장 가는 직원한테 미리 돈 줄 때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자산입니다. 자, 두 번째 미지급금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부채로 분류를 하죠.
자, 세 번째 선수금, 먼저 받은 돈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상품으로 주거나 아니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채입니다. 네 번째 외상 매입금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발생되는 계정 과목이고요. 이 또한 부채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2, 3, 4번은 모두 다 부채고요. 1번은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가지급금과 이 반대말이 가수금이 있는데요. 가수금은 물론 반대니까 부채가 되겠고요. 임시계정입니다. 임시계정이라는 건 기말 결산 시점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모두 다 없애야 되는, 재무상태 표에는 등장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계정 과목이고요. 3번에 있는 선수금의 반대말은 성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반대기 때문에 자산이고 보통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어요 라고 할 때 저희가 95% 이상 선수금 또는 성급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부분 부채와 자산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계정 과목 공부하셔야 됩니다. 3번,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의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건 T계정을, 저는 T계정을 그리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T계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의 기초자네. 자, 외상 매출금 자체가 자산 항목이기 때문에 기초는 어디에 나온다겠죠? 자산이 증가가 되면 왼쪽이에요. 이게 만약에 차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왼쪽에 500만 원이 기초가 있고, 자,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액 저희 한번 분개해 볼까요? 외상 매출 금액이 발생하려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오고,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이 오고 차변에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분개가 돼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지금 차변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 1,300만 원도 여러분들 T계정 그리실 때 차변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입니다. 기말은요, 우리가 다음에 넘겨야 되니까 300만 원 오른쪽 맨 하단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줄 볼게요. 단기에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움으로 대체한 금액. 자, 이거 분개. 차변에 받으러움이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는 이미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어음으로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어음을 차변에 두고 외상 매출금이 이제 없어질 거죠. 왜냐면 어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게 지금 1,000만 원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왔기 때문에 T계정에서도 오른쪽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의 합계 금액이 1,800만 원인데요. 대변은 1,300만 원이죠. 차이나는 500만 원만큼이 과연 어떤 게 될까요? 단기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거나 뭐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거나 회수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을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T계정을 통해서 그려보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T계정에 정확한 위치에 금액을 넣으시려면 문장을 보고 분개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50만 원이 발생을 했으나 기말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미수분 5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임대료 매출이거든요. 매출 아직 못 받은 거, 미수금 아직 못 받은 거 우리가 결산 때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받은 수익 미수 수익이고요. 임대료 이 부분 매출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수익이 플러스 되는 형태가 됩니다. 얼마냐면 5만 원. 자, 두 번째 줄.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10,000원을 아직 우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대요. 이자 지급해야 되죠. 올해 발생한 거니까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보시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 플러스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10,000원입니다. 자, 당기순이익 50만 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요. 수익은 더해 주셔야겠죠. 매출이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빼주셔야겠죠. 10,00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4만 원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수험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두 번째 줄이요.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비용이 플러스면 10,000원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용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인 거잖아요.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빼주셔야 된다는 부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상품 재고액을 바르게 계산한 거. 단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 자, 먼저 매출원가, 총 매출액, 총 매입액, 매출 애누리, 매입 할인, 기말상품 재고액이 나와 있는데요. 매출 원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다른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기초상품 재고액을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고 저희는 매출원가를 계산을 할 때 기초상품, 단기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에 남은 거 아직 못 팔고 기말상품 재고액 이걸 더하고 빼면 매출 원가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요. 다시 보면 이미 매출원가가 54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54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상품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 구할 거고 단기상품 매입액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단기상품 매입액은 총 매입액이 55만 원 있고요. 그 다음 매입 할인받은 게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순수하게 매입한 건 50만 원이 되죠. 50만 원을 단기상품 매입액으로 둘 거예요. 자, 기말에 남은 거 빼겠습니다. 자, 기말에 얼마 남았대요? 상품 재고에 기말 12만 원 남았다라고 하네요. 12만 원을 빼면 54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금액에서 우리가 50만 원을 더하고 12만 원을 빼면 54만 원이 되는 거냐? 정답은 이쪽 기초 상품이 16만 원이어야만 우리가 50만 원 더하면 66만 원, 거기에서 12만 원 빼서 5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6만 원인 2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특히나 이 총 매출액, 매출 애누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총 매출액과 매출 애누리를 뒀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6번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보도록 할게요. 취득가액 2,500, 감가상각 누계액 1,400, 매각대금 1,000만 원, 매각대금 전액 결제, 전액 외상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분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유형자산이죠.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는 저희 기본적인 분개가 있어서 그 분개에 금액만 넣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대변에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이 나올 거고 차변의 짝꿍,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액 외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돈을 못 받았죠. 미수금의 금액의 계정 과목이 나올 건데 금액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취득가액이 2,500만 원이고 짝꿍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못 받은 1,000만 원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합계를 내면 차변이 2,400만 원이고 대변이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차변에 100만 원만큼을 더 써줄 겁니다. 써줄 때 차변은 항상 비용이 발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면서 1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놓고 나서 저희가 문제를 풀면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1번,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2,500만 원이다.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다릅니다. 장부가액은요, 취득가액에서 짝꿍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그럼 2,500만 원이 아니라 2,500에서 1,400을 뺀 1,100만 원만큼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그럼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7번은 1번 정답으로 두시면 되고요. 보기 2번에 매각대금 1,000만 원이 처리 계정은 미수금이다. 맞죠? 외상 매출금 아닙니다.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이전에 비용 처리가 되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말 결산 때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이미 지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온 부분의 발생액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용 처리 다 된 게 맞죠? 4번, 이 차량의 매각으로 1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맞습니다. 분개를 통해서 이미 했었죠. 7번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동 자산들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어떤 비유동 자산이냐면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1번,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2번, 판매 목적의 자산. 자, 판매 목적의 자산은 재고 자산인데 재고 자산 상품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형 자산이잖아요. 2번이 틀린 답입니다. 3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토지 눈에 보이죠? 건물 눈에 보이죠? 비품 눈에 보입니다. 차량 운반구도 눈에 보이고요. 자, 당연히 물리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형 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면 무형 자산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4번,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지고 있거나 비품, 차량 운반구 모두 다 임대를 해주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입니다. 8번 정답, 2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고 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재고 자산을 구입할 때 재고 자산으로 분개를 할 거냐? 1번 운임, 2번 보험료, 3번 하용료, 4번 할인인데요.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모두 다 포함인데 매입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할인을 빼는 부분이에요. 가산은 더하는 걸 가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9번은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우진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는 10,000원이면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음. 단기 발생되어 기말 손익계산서 상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총 4만 원일 때 단기에 지급된 건 얼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총 결론, 마지막에 모든 걸 다 했을 때 손익계산서 상의 보험료는 4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미지급된 게 있대요. 이 미지급된 보험료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개가 된 거겠죠. 10,000원은 아직 지급하진 않았으나 단기에 발생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에 지급된 건 4만 원에서 10,000원을 빼주셔야겠죠.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나타나는 거 보도록 할게요.
1번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대변이니까 아니네요. 2번 기중에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그럼 다시 현금을 회사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현금과 자본금의 대변에 발생을 하고요. 3번 기말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정리하다. 이게 발생했을 때 분계를 생각해 보면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나오니까 11번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말결산 시 당기순이익 3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자, 이익, 물론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지만 이익 대변에 자본금 해서 저희가 발생된 손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11번 정답 3번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자, 이 부분은 92회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건데요. 그때 이제 수익의 이연에 대한 거, 비용의 이연과 수익의 이연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 내년으로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선수 수익,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채고요. 선수 수익의 경우에는 수익을 내년으로 보내는 거죠. 내년 걸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이번에 미지급 비용, 비용이 발생됐지만 아직 돈을 지급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고요. 이 부분은 비용의 발생입니다. 3번 미수수익,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입니다. 자, 4번에 성급 비용. 먼저 준 비용이라서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내년분의 비용인데 올해 돈을 지급한 거죠. 이 부분이야말로 비용이 이연시키는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1번 볼게요.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차변에 적대비,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하네요. 아니고요. 이번에 보통예금 5천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했다. 보통예금, 자본금을 출자해서 통장에 돈 넣은 거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자, 3번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임차보증금, 보통예금, 임차보증금 자산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또 보통예금 자산인데 대변으로 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차변은 비품이고요.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자, 이 부분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 물어봤네요. 기말 현재 미국 하이사의 외상 매출금 1,000달러에 대해서 외화평가를 하다. 매출 시 환율 1,300원, 기말 평가 시 환율 1,000원입니다. 자, 우리가 1,000달러의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요. 지금 매출할 때 환율은 1달러에 1,300원이에요. 그런데 기말에 평가를 했을 때 1,000원만큼으로 평가를 하니까 1,300원을 받을 수 있는 걸 1,000원밖에 못 받게 돼요. 그럼 1달러당 지금 우리가 300원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적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지금 총 1,000달러를 우리가 매출을 한 상태니까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이 30만 원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발생된 건 아니에요. 기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적용했을 때 손해 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의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1번과 3번은요. 이 결산 평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계정 과목이고요. 내가 실제로 외상 매출금을 외화로 받았다. 실제로 받았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거고 4번은 이익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달러에 1,300원 받을 수 있는 게 1,000원밖에 못 받으면 손해본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을 저희가 비용 처리하는 건데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대손상각비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매출채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자, 1번 영업이익은 과소계상되었으나 당기순이익에는 변함이 없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고요.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죠. 영업외이익과 외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차감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당기순이익인데 사실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니 차이예요. 위치의 차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는 과소계상이 될 수 있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어차피 별건이 판관비로 들어가든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든 당기순이익에는 최종적인 거니까 영향이 없겠죠. 1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1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부분 마무리할 거고요. 저 2번 문제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화 환산과 외환 차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15번 같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 구조, 재무상태표 구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왔고요. 특히 문제 1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번도 그렇고 저희가 T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좀 중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럼 91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